결혼식 꼭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는 분들 보면 평균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축의금 빼도 5천만 원은 나가는데 솔직히 그 돈이면 차 한 대 살 수 있고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한 번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부모님도 원하시고 주변에서 다 하니까 우리만 안 하면 이상해 보일 것 같고 고민되시죠? 오늘은 똑같은 시기에 결혼한 두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지는 8천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했고 지혜는 결혼식을 아예 생략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지는 여전히 그날의 감동을 이야기하지만 통장 잔고는 항상 빠듯했고 지혜는 특별한 추억은 없지만 자산은 2배 이상 불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한진 커플입니다. 32살 중견기업 과장과 30살 회사원이에요. 웨딩홀은 서울 중심가 호텔로 정했고 하객 200명에 홀 대관료가 4,200만 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에 1,200만 원, 드레스는 300만 원, 메이크업은 100만 원짜리 패키지를 선택했어요. 예물과 한복, 청첩장까지 합쳐서 총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축의금으로 3,5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 예상했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저축과 부모님 지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지혜 커플은 달랐어요. 31살 스타트업 기획자와 33살 개발자였는데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만 20명 정도 모아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었어요. 예물은 각자 50만 원짜리 시계를 교환했고 촬영은 친구가 찍어준 사진으로 대신했습니다. 총 비용은 5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절약한 4,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결혼식 비용의 실체를 파헤쳐 볼게요. 2025년 평균 결혼 비용은 8,200만 원입니다. 웨딩홀 4,500만 원, 스드메 2,300만 원, 예물 600만 원, 기타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평균이 6,500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27%나 올랐어요. 같은 기간 결혼 건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1만 4천 건에서 17만 6천 건으로 17% 감소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올랐어요. 수요가 줄면 가격도 내려가야 정상인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웨딩 산업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건당 단가를 올리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했어요. 1년에 1000건을 3천만 원에 팔면 300억이고 500건을 6천만 원에 팔아도 300억이거든요. 고객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매출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해요. 평생 한 번이라는 말,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다는 동조 심리. 웨딩 업체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요즘 평균이 8천만 원 정도고 이 정도 해야 창피하지 않고 부모님도 만족하시고 평생 한 번인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라고요. 패키지는 보통 3가지입니다. 기본 패키지는 5천만 원인데 뭔가 부족해 보이게 만들어놨고 프리미엄 패키지는 8천만 원인데 이게 마치 표준인 것처럼 구성했어요. 럭셔리는 1억 2천만 원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옵션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부분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죠. 더 충격적인 건 실제 원가입니다. 4천만 원짜리 웨딩홀의 실제 원가는 1,500만 원을 넘기 어려워요. 홀 청소, 음식, 인건비 다 합쳐도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순수 마진입니다. 스튜디오 촬영 1,2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촬영과 편집 원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드레스 300만 원짜리는 원가가 50만 원도 안 됩니다. 대부분 중국 수입 제품이거든요. 결국 8천만 원짜리 결혼식의 실제 원가는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에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모두 결혼식 업체의 마진인 겁니다. 다시 한진과 지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지는 축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실제로 5천만 원을 쓴 셈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마련하느라 저축이 거의 바닥났고 매달 월급 400만 원에서 생활비 250만 원, 저축 100만 원 하면 딱 맞았습니다. 지혜는 절약한 4,500만 원을 3가지로 나눴어요. 1,500만 원은 적금에, 1,500만 원은 S&P 500 ETF에, 1,500만 원은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1년 후 ETF는 12% 올라서 1,680만 원이 됐고 배당금은 연 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총 5천만 원으로 500만 원이 불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보면 전세 보증금 일부, 중형 세단 1대, 2년치 생활비, 아이 육아비용 2년분, 해외여행 10번, 대학원 등록금 전액.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루의 행사를 선택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두 번째는 복리효과예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5천만 원을 연 8%로 투자하면 10년 후 1억 80만 원, 20년 후 2억 3,300만 원,
30년 후 5억 300만 원이 됩니다. 처음엔 천천히 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결혼 3년 차, 두 커플 모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한지는 육아 비용이 부담되어서 저축을 50만 원으로 줄여야 했고 전세갱신 때 5천만 원을 더 내야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3년 동안 2,500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투자 계좌가 7,5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불어난 거죠. 배당금으로 연 400만 원이 들어와서 육아 비용을 충당했고 전세갱신도 투자 계좌에서 일부 인출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한지는 매달 월급 400만 원에서 생활비 250만 원, 저축 100만 원을 쓰면 여유가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저축을 깨야 했습니다. 지혜는 월급 400만 원에 배당금 월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여유 자금이 80만 원이었죠. 더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투자 원금이 늘어날수록 배당금도 늘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패시브 인컴,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월급만으로 사는 사람은 일을 멈추면 수입이 끊기지만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결혼 10년 차입니다. 한지는 42살이 됐고 연봉은 6,5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지출도 같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혼당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은 6천만 원. 아이 대학 등록금, 노후 준비, 내 집 마련을 생각하면 늘 불안했습니다. 지혜는 41살이 됐고 투자 계좌는 2억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4,500만 원에서 거의 5배가 불어난 겁니다. 배당금만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이 들어왔고 이 돈으로 교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혜도 결혼식에 5천만 원을 썼다면 지금 자산은 1억 8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실제로는 2억 3천만 원이니까 하루의 결혼식이 10년 후 5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30년 후에는 10억 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이 더 나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 올리지 말라고 올린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식이라는 의식과 추억이 평생 가치 있는 경험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으로 만드는 미래의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기회비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5천만 원을 쓴다는 건 10년 후에 5천만 원, 20년 후에 몇억 원, 30년 후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결혼식을 생략한다는 건 그날의 추억과 의식적 의미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죠.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확률은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궤도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